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결국 시장은 돌고 돌아서 다시금 서울에서도 강남권으로 회귀하는 역풍선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각종 규제, 그에 따른 풍선 효과, 전국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강남 등 서울권의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를 낳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 그래서 화성시에 있죠. 5구제곱미터가 지난달에 10억 1천만원 거래가 됐고요. 중소형임에도 불구하고 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겼다. 자, 수원 8달구에 있는 화서주공 5단지 49제곱미터도 또한 지난달 5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전고가 대비 1억 원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가격 상승적인 부분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최근 LH 사태, 그래서 게이트급으로 확산된 이번 사태를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자,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도 정부는 계획대로 15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자,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사태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지난달 24일, 그래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개의 공공택지를 발표를 했고요. 자, 광명시흥에서는 LH 직원과 가족, 지인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돼서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자, 지금 현재 기존에 발표됐던 창릉이라든가 남양주 앙수, 부천 대장, 계양, 그리고 교산지구 등 지금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이 범위가, 지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신규 공공택지로 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의심 사례가 또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공공재개발 예비 후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람들 심리가 안 그래도 좀 미심쩍었다. LH 사태가 이제 공공재개발의 최대 변수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공공 추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금 명분이 생긴 거예요.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 100여 명 정도가 최근 공공재개발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민원을 마포구청에도 이제 신청을 했고요. 공공주도로 하겠다라는 것은, 즉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신뢰도가 이제 바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최근에 이러한 부분, 특수면 특수겠죠. 최근 3기 신도시 이와 관련해서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인천이라는 지역이 지금 불장입니다. 자, 인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외곽에 있는 지역들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많이 올라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풍선 효과, 그래서 이제 강남 쪽으로 다시금 서울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구제곱미터 26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자, 아리팍, 대치, 레미안 대치 팰리스 있죠? 자, 평당 1억 원 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가 묶인 강남 대치라든가 송파, 잠실서도 이제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규제나 풍선 효과 등으로 이 서울, 특히 이제 강남권으로 이제 수요가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규제,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이 현금 부자, 지금 15억 원이 넘어가면 대출 안 나오잖아요. 이 현금 부자, 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고 자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보다는 좀 고급 정보라든가 주변에 전문가가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자산 까먹으려고 큰 돈을,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일은 별로 없겠죠. 자, 일단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찾고 있는 실수요자, 주로 강남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격 강세가 일어나다 보면은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압구정의 그 현대 아파트 1차 같은 경우에 196제곱미터 64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대형 평수도 평당 1억 원. 자,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 재건축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연거푸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고 있는데요. 자, 평당 1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비슷한 규모인 전용 196제곱미터의 현대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55억 원의 연초에 거래가 됐지만 최고가를 세운 지 2달 만에 무려 9억 원. 야, 9억 원이면 거의 로또 1등 수준이죠.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완화 공약도 또 한몫을 한 측면도 있고요. 이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마다 이 주택가격이라는 게 상승도 할 수 있고 폭등도 할 수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화 공약과 관련해서도 주택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이 일대 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 가격이 껑충 뛰었는데 속도를 내는 이유는 실거주 2년 의무하고도 관련이 깊죠. 그래서 법안이 우리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꽤나 큰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인해서 당분간 재건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많이 올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정부는 매번 비정상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 그 가격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인상을 했고요. 그 결과 역대급 상승률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이라면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격에 맞춰 공시지가를 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올해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내년에는 더욱더 세금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가격 많이 올라갔으니까 세금 많이 내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자, 그런데 이제 생활하다가요, 내가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뜻밖의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지출이 발생이 되게 되면 생활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자, 남이 세금 폭탄 맞고 아우성 치는 모습에 뭐 좋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세금 무서우면 뭐 집 팔고 가라는 말이 있는데, 자, 그렇게 이제 강 건너서 불구경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뭐 종부세나 공시지가 인상과 상관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전월세 뭐 이런 거 저도 살아봤지만 계약 만기 때가 되면 계약금 좀 올려주세요, 보증금 좀 올려주세요. 자, 한꺼번에 오른 보증금 갑자기 거액을 마련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머리가 지진이 나거든요. 시장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 이번에 이렇게 세금이 인상이 되게 되면 이거는 누군가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무주택자, 전세든 월세든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전가가 될 수 있다라는 위험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역 수칙 때문에 사실 이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2중고, 3중고 굉장히 크게 힘들어진 상황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를 줄인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만큼 내수시장이 또 가라앉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저도 요즘에 댓글 좀 자주 보는 편인데 항상 말로는 이제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또한 그 1주택 특히나 이제 뭐 똘똘한 주택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런 주택으로 또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뭐 법인이든 다주택자든 지금 시장에서 사실 전세나 월세 이 지금 공공에서 전부 100% 책임을 못 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 민간에서 지금 일반적인 개인들이 다주택자로서 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금 또 내세우면서 재추진하고 있는데요. 투기근절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도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현실 등은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임대의 거의 한 80% 정도 공급을 하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법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주거기본법 제3조, 그래서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9가지가 있는데 여당 개정안의 아래 3호, 그래서 3개를 이제 추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자, 두 번째, 주택이 자산 증식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에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 주택에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이렇게 국토교통위 검토보고서에서는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전체 임차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중은 13.5%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거죠. 전 국민의 비금융자산 중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 비중의 약 75%인 상황에서 자산 증식 목적에 활용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이와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 법안, 공교롭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자, 언급한 지난 12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이제 상정이 됐는데, 자, 여당은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할 뿐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법은 아니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자, 이게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그러면 이 법이 상정이 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하위법들이 앞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에서도 1가구 1주택 보유나 주택의 자산 증식 수단, 자, 활용 방지가 국민 대다수에게 공감하는 원칙으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는 하위법령 개정이라든가 법령 유권 해석 등을 바꾸자고 할 수 있어서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자, 정부 여당이 LH 사태를 토지 공개념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념 법제화 계기로 역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평평해진 이 시장, 뭐 전국적으로 규제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서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서울 안에서도 강남보단 강북이, 그리고 서울보다는 그 외 지역이 상승률로 봤을 때 좀 두드러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뭐 서울 주택이 좀 저렴해 보인다라는 인식이 또 생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또 이와 같은 뭐 법령 추진이라든지 또 이렇게 세금이 과해지다 보니까 이주택이나 다주택자들,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두 채, 뭐 세 채, 뭐 이렇게 취득해서 이제 임대사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자, 이제 주택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꼬만 빌딩 있죠? 예, 조그만 빌딩 같은 것들이 지금 동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광명 같은 경우에도 40억짜리, 뭐 35억짜리, 50억짜리, 자, 건물을 매수하고 싶다, 왔다 갔다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요. 또 거래가 일부 몇몇 건물들도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주택 분야는 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지, 그 중에서 최고의 입지, 그런 지역으로 돈이 그런 입지로 지금 사람들의 매기가 쏠리고 있다. 그런 주택이 또 거래가 되다 보면 또 주변에 영향을 또 미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주택이 이렇게 지금 규제가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비주택 분야, 그래서 이제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저가 지역 중에서는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기 신도시 지금 문제가 일어나면서 지금 불장이 돼버렸고 지금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 자, 이런 정도 지금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